안녕하세요. 유익한 시간 유익타임즈입니다. 어제 자한당의 주광덕 의원이 어디서 또 뭘 입수했다면서 문자 하나를 폭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는 이성윤 법무부 감찰국장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진행한 법무부 인사에서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성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주광덕 의원이 문제 삼은 문자로 추정되는 메시지 전문을 공개하면서 조기에 사태를 잘 수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진보 진영은 자기 검열에 급급했습니다. 수구 세력의 공격을 받으면 자기가 잘못한 점을 애써 찾아내서 먼저 사과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습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주광덕 의원의 문자 공격에 법무부가 당황하지 않고 되치기를 시도해서 주광덕 의원의 발을 공중에 붕 띄워놓은 형국입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이성윤 국장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딱 한 명이라고 합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문자는 존경하는 땡땡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땡땡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거품 물고 기자회견까지 할 내용인가요? 이 땡땡은 강남 1 대검 차장으로 대검찰청 직제표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조롱이라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까요? 그럼 본인 입으로 불쾌하다고 하면 될 일을 왜 주광덕 의원이랑 쑥덕댔을까요? 강남 1 대검차장이 자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보면 불쾌하진 않았던 모양이라 다행입니다. 이성윤 국장이 딱 한 사람한테만 문자를 보냈었다는 사실을 주광덕 의원이 미리 알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남들은 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광덕 의원에 의해서 조롱 문자를 보낸 당사자로 지목된 이성윤 국장도 직접 나섰습니다. 주광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검찰 인사 이후에 대검 간부 누구에게도 문자를 보낸 바 없다면서 주 의원은 본인이 주장하는 문자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주광덕 자한당 의원은 이성윤 조롱 문자 직접 보진 않고 들었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는 문자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있었다면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였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을 따로 만나서는 문자 내용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본인이 직접 문자를 보고 전문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풍기지 않았습니까? 하루 만에 그렇게 구체적이던 문자 내용이 그저 들은 내용으로 염치도 없이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광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 감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오히려 감찰하려면 이 국장을 감찰하는 것이 더 맞다고 주장한 것이라면서 기자회견 본질은 그보다 추 장관과 이 국장을 고발한다는 것과 윤 총장의 항명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하도 여기저기서 제보를 받아서 언론에 폭로를 하다 보니 머릿속에서 나사 하나가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윤 총장을 감싸고 추미애 장관을 음해하기 위해서 실체도 불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마치 숨겨놓은 무언가가 있는 듯이 공작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마치 우리들이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쪽에서 한 공격들을 떠올려보면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평양올림픽이라는 프레임을 자한당과 언론에서 씌웠습니다. 다행히 평창올림픽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 공격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드루킹 사건이 떠오르면서 댓글 알바 공작을 저쪽에서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관 자리를 거래하려고 했었다는 부패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김경수 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고 노회찬 의원님이 세상을 버리시기까지 했습니다. 촛불혁명의 성공으로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면서 진보 진영의 앞날을 굉장히 희망차게 바라보는 발언을 계속 해오던 참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드루킹의 주장이 너무 오락가락하면서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건이 자한당과 언론의 공격이었다면 거기에 검찰이 가세해서 총공세를 폈던 것이 이른바 조국 사태입니다. 윤 총장이 품고 있던 칼은 코링크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된 금융 사건이었습니다. 그 핵심으로 다가가기 위한 사전 언론 공작으로 조국 전 장관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먼저 부각시켰죠. 조국 전 장관이 입시 부정을 일으켰다는 썰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뿌리면서
조국은 최순실, 조민은 정유라라는 공식을 성립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문재인은 박근혜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았을까요? 초반에는 민감한 입시 문제와 금수저 문제가 뒤섞이면서 정말 성공할 뻔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이때 한번 크게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민양의 학과 성적이 아주 우수했다는 사실이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속속 밝혀지면서 공격의 한 축이 크게 꺾이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링크 실소유주 문제는 아예 기소도 못할 수준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검찰이 도리어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 지나간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한 이유는 지금 탄탄한 지지 기반 위에서 총선을 맞게 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저 순탄하게 이 정국을 맞이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몇십 년간 견고한 지지 기반을 유지해온 수구 정당과 언론, 그리고 검찰까지 가세해서 총공세를 폈지만 결국에 무너뜨리지 못한 기반 위에서 총선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법이랑 공수처법 백지화하면 협상해줄게 라고 말하는 자한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제 뭐 더 이상 해볼 것도 없다는 저들의 처지를 반영하는 말일 뿐입니다. 13일 오후 6시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심재철 자한당 원내대표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자한당과 진지하게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사과하고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건데요. 자한당의 역량이나 협상 수준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걸 민주당이 백지화할 수 있나요? 지금 자한당은 내가 요구한 거 안 들어줬으니까 협상 안 되면 다 네 탓이다 라고 하는 미취학 아동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이 과연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는 상대인지 그 자체가 의문인 상황인데요. 자한당이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장애투쟁에 열을 올리는 와중인데도 국민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새 야당이 4+1 협의체를 결성하고 국회에서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켜 가고 있는 와중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9일에 자한당이 보이콧한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대거 통과된 후 10일 일간 지지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상승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리얼미터에서 13일에 발표한 1월 2주차 주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 48.8%, 부정 46.5%로 3주째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고 있습니다. 9일에 부정평가가 47.9%로 긍정평가 46.9%를 조금 앞질렀었는데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 조사한 10일 결과에서는 다시 긍정평가가 48.2%로 47.7%의 부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민주당도 41.1%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31.3%의 자한당에 10%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간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9일에 37.3%에 비해서 민생 법안 통과 뒤인 10일에는 39.7%를 기록했습니다. 자한당을 제외하고 법안을 대거 통과시킨 데 대해서 거부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3일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제 길고 길었던 국회 대치에도 굵은 마침표를 찍자고 말하면서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단 자한당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13일이 아닌 16일 오전 10시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단 방해하고 보자는 자한당 속셈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같은 거짓말에 두세 번 속으면 속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13일 개회를 주장했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정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걸 보면 오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 막바지에 몰린 법안이지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